안녕하십니까. 현직 공인중개사 박종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요새 신문기사나 보면 연일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었느니 급매물이 다 소화돼서 오르고 있다느니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늘 그 뒤에 분양 시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분양이 미뤄졌던 게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배동 앞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양할 때마다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기자 이름도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맨 끝에 써놓고 맙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근거 자료를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환율이 어떠니, 배당이 어떠니, 회사 성적이 어떠니 이렇게 근거 자료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유독 부동산 기사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 들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터뷰를 했다고 그 인터뷰 자체도 근거가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기사화 시킵니다. 정치부 기자인지 사회부 기자인지 경제부 기자인지도 밝히지 않고 이름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공인중개사지만 그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한번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대규모 아파트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실거래가를 과연 오르고 있는지 급매물이 다 소화되고 있는지 호가는 얼마나 뜨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과연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 강남 상구를 분석을 아니할 수가 없죠. 서울 지가 움직이는 바로미터가 바로 강남 상구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상구 중에서도 요새 서초구가 제일 핫한데요.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초구에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요. 16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입니다. 여기에 작년 9.13 대책 이후 올 4월까지 8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가격의 사전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 원리가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리오파크는 분석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대장주였던 그 옆에 있는 반포 레미안 퍼시트를 분석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올 4월까지 30평대 아파트가 딱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8개월 동안 2,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딱 한 건이 거래됐는데요. 전기의 같은 기간을 보면은 30평대가 3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역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시세를 분석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대규모 단지에서 아파트 값은 동의 위치나 층의 높낮이나 인테리어 정도 밖이 보이는 뷰 정도에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3, 4억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3억이 높게 거래됐다 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뜻도 아니고 3, 4억이 낮게 거래가 돼서 가격이 내려가는 뜻도 아닙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아야 평균이라 낸다든지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분석조차가 불가능합니다. 그 옆에 3,400세대가 넘는 반포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부터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 축에 속하는데요.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올 4월까지 8개월 동안 30평대 아파트가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를 5건이 떴는데요. 이 중에 한두 건에는 증여로 의심이 됩니다. 여기도 분석하는 의미조차 없지만 역시 거래된 금액은 급매물 기준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하락된 거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시세를 100% 증명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구에 3,000세대가 넘는 동옥 렉스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2006년도에 입주해서 그나마 새 아파트 축에 속하는데요. 작년 9.13 대책 이후 올 4월까지 8개월 동안 30평대 아파트가 2건 거래됐습니다. 역시 여기도 시세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거래된 거는 가격이 급매물이다 보니까 싸지만 그것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투자처로 수십 년간 유명세를 탔던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4,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올해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올 4월까지 18가구가 거래되는데요. 역시 급매물 위주로 소화했기 때문에 가격은 2억 3천만 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 역시 모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세를 분석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송파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아파트가 하나가 신도시급이 4개나 됩니다. 4개 단지나 됩니다. 작년 9.13 이후에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과천 신도시가 7천 가구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하나만 9,500세대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실거래가가 뜨지 않아서 제외하고요. 잠실 엘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6천 가구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올해 8개월 동안 작년 9.13 대책 이후 8개월 동안 20가구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20가구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했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2억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역시 모집단 자체가 너무 8개월 동안 20건은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의미한 시세를 파악하자 보자면 한 2억 3천만 원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작년 7, 8, 9월에 폭등한 여파입니다. 갭 메우기 식으로 작년에 7, 8, 9에 올랐던 거를 다 반납한 수준입니다. 그 옆에 릴센치도 7천 가구가 육박합니다. 과천 신도시급인데요. 여기도 역시 8개월 동안 9.13 대책 이후 8개월 동안 30평대가 20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건 정도 모집단을 가지고 분석해 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7,000세대가 넘는 신도시급 아파트에서 8개월 동안 20건이 거래됐는데 거래량이 절벽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파크리오도 있습니다. 파크리오도 2008년도에 입주한 새 아파트 축에 속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8개월 동안 30평대 아파트가 20건이 거래됐습니다. 전기에는 150건 이상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모집단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여기도 2억 이상 급매물만 소화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월달 이사철에 우리나라 1년 중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3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월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또 줄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량이 전년도에 지금 한 15%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에 또 지금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엄청나게 거래량은 또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남 3구를 분석해 봤는데요. 강북에도 마영성,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분석해 봐도 대동소이합니다. 아파트 값은 지금 거래 절벽 속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하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급자금으로 단돈 1원도 대출도 안 해주는데 지불 능력을 나 혼자서 현찰로 100%, 20억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사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동산에도 하루에도 한두 건 매수 문의가 들어옵니다. 꼭 사겠다기보다도 기사에서 오르고 있다는데 정말 오르고 있는 건지 급락했다는데 과연 얼마까지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간보라 나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상승론자들은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돈을 벌려면 상승론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실증 있는 분석을 제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다음 주에는 3기 신도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과연 그 3기 신도시가 서울 시내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다는데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렇게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